페이지 봅니다. 임대료 규제 별표치입니다. 자, 이 임대료 규제는 시험이 엄청 잘 나옵니다. 뭐다? 임대료 규제 203페이지 별을 엄청 쳐두시기 바랍니다. 자, 매년 출제되다시피 굉장히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임대료 규제라 썼죠. 임대료 규제. 자, 여기는 규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최고 가격을 규제합니다. 뭐다? 최고 가격. 그럼 최고 가격제라고 불러요. 이걸 최고 가격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제가 그림을 그려 설명하고 책을 밑줄 그어 드릴 테니까 일단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개의 그림을 그려 보겠습니다. Y축 원자 임대료라 부르겠죠. 임대료는 우리가 기호로 쓸 때 렌트라고 부른다. 렌트가 뭐요? 자, 빌린다 이 뜻이겠죠. 그래서 R로 표현을 하고요. 자, 균형량으로 씁니다. 자, 균형량 또는 수억 균형량 써도 같은 말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quantity에서 Q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공급은 가격과 공급량은 정비례 관계에 있으므로 공곡선은 우상향하는 곡선이라 썼죠. 수요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에 있으므로 우하향 곡선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 우리가 균형이라 썼죠. 이걸 뭐다? 균형. 자, 만약에 균형의 임료가 200만 원이라고 봅시다. 균형 임대료가. 자, 이 균형에 대한 임대료가 있습니다. 균형에 대한 임대료가 200만 원이라 가정합시다. 자, 균형량도 200이라고 보겠습니다. 200의 균형량이 존재한다 가정합시다. 자, 그럼 시험에 나올 때 임대료 규제는 균형임보다 높게 규제해야 될까요? 낮게 규제해야 될까요? 이거를 물어요. 임대료 규제는 균형임료보다 낮게 규제해야 될까요? 높게 규제해야 될까요? 낮게 할까요? 높게 할까요? 이거를 묻습니다. 낮게 규제해야 돼요? 효과가 있습니까? 높게 규제해야 효과가 있습니까? 낮게 규제해야 효과가 있겠죠. 자, 만약에 높게를 규제한다면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균형임료보다 낮게 규제한다면 보겠습니다. 낮게 규제한다면, 자, 100만 원의 규제를 했습니다. 제가 임대료 규제를 100만 원 하면 이 100만 원 밑으로 받으라는 겁니까? 1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없다 해서 이걸 최고 가격제라고 말을 쓴다 이런 뜻이겠죠. 밑으로 받는 거는 관계없는데 위로는 더 이상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겠죠. 자, 이렇게 됨으로 인하여 자, 단기는 누구만 움직인다 했어요? 수요만 변화된다는 자. 그래서 단기는 뭐다?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단기에 수요가 늘어나겠죠. 자, 단기에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뭐가 증가한다?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자, 단기는 공급은 증가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단기는 초과 수요가 이만큼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발생하겠죠. 자, 그러면 단기에는 초과라는 수요가 자 100만쯤 발생하겠죠. 계산 문제 나오면 자 숫자는 100이 답이 될 겁니다. 단기에 초과 수는 100만쯤 발생했겠죠. 자, 초과 수가 100만쯤 발생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단기는 누구의 혜택이 많이 돌아왔습니까? 임차인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겠죠. 자, 단기에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공급을 줄일 수 없습니다. 자, 공급은 언제 줄일까요? 장기에 줄입니다. 자, 언제 줄인다? 장기에 감소됩니다. 장기에 감소됩니다. 자, 장기에 공급을 줄입니다. 자, 왜 장기에 공급을 줄이는가 하면 임료가 정상 임료보다 낮게 됨으로 인하여 임대하는 사업자들은 그죠? 임대료가 너무 낮음으로 인하여 임대 사업을 하지 않고 이 임대주택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뭔다? 매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주택을 팔아버린다면
임대주택 수가 줄어들겠죠. 그럼 찾는 사람들이 뭡니까? 자기 소유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주택 수는 줄어들까 안 줄어들까요? 줄어듭니다. 자, 그럼 임대사업을 하지 않고, 그죠? 임대사업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임료가 시장이 또 낮게 되니까 수익률이 별로 없어요. 그죠? 은행에 대출 받아가지고 뭐다? 임대사업 해가지고 임대로 좀 차익 먹으려 했는데 은행 빚 갚고 나니까 남는 것도 없어요. 이분들이 임대사업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죠. 그래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장기로 공급이 줄어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장기는 우리가 탄력적이라 했습니다. 오늘 기출이 여러 번 되었습니다. 장기를 뭐다? 탄력적. 단기를 비탄력적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를 비탄력적, 장기를 탄력적이 되므로, 자, 탄력적일수록 초과수가 더 커집니까? 예. 자, 이 탄력적인 장기는 초과수가 더 크죠. 초과수가 얼마 됐습니까? 200만큼 되었네. 자, 시험에 장기적으로 초과수가 더 커집니다. 그럼 탄력적일수록 초과수가 더 커진다. 자, 탄력성이 클수록 초과수가 더 커진다. 이거는 여러 번 기출을 했는데 놓을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틀립니다. 자, 탄력적일수록 뭐가 커진다? 초과수 커집니다. 시험은 반대로 바꿔놨습니다. 비탄력적일 초과수가 커지고 탄력은 초과수가 적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놓은 거. 쉽게 놓은 애는, 자, 임대료 규제 정책은 초과 공급이 발생했대요. 맞아요? 틀렸죠. 자, 초과 공급은 임대료 규제는 있을 수 없는 용어입니다. 자, 또 이렇게 나왔죠. 자, 공급이 증가한대요. 자, 임대료 규제 정책과 분양가 규제는 공급 증가 안 됩니다. 공급 감소 현상이 발생합니다. 됐습니까? 공급이 증가했대요. 장기로 공급이 증가했대요.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단순한 게 하시면 헷갈리거든요. 장기는 공급이 뭐다? 감소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집이 부족하죠. 그러면 새로운 임차인은 집 구하기 위해서 돌아다닐까 안 다닐까요? 돌아다니겠죠. 집을 구하려고 돌아다녔더니 집 구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집 구하기 어려워요. 집이 뭐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자, 집 구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겠습니까? 웃돈 더 주고 집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걸 음성적 거래가 형성된다. 뭐만 집? 이만 집. 자, 음성적 거래가 형성된다. 이것도 시험 나왔죠? 음성적 거래가 형성된다. 음성적 거래가 형성된다 이 말이나 암시장이 형성된다 같은 말입니까? 암시장이 형성된대요. 자, 요렇게도 시험 나오고 요렇게도 시험 났습니다. 그러면 임대인의 입장으로 보면 계약서 몇 개 쓸까요? 2개를 씁니다. 자, 임대 받는 계약서와, 그죠? 신고하는 계약서 2가지를 쓰겠죠. 그럼 임대 계약서 2개 쓰면 옛날에 이거 참 많이 썼거든요. 부가치세 안 내려고. 뭐 안 내려고? 부가치세 안 내려고.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죠? 자, 그러면 임대료 이중가 형성했습니다. 이걸 뭐다? 임대료 이중가 형성한다. 이걸 뭐다? 임대료 이중가격 형성. 가격 형성한다 이 말을 씁니다. 임대료 이중가 형성한다 이 말을 씁니다. 형성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므로 인하여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유라동에 살던 사람이, 어디에 살던 사람이? 유라동에 살던 사람, 하양으로 직장을 옮길 수 있어 없어요? 있겠죠. 이 하양으로 직장을 옮긴다면, 일로 직장을 옮긴다면 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 구하기 어려워요. 집을 구하려니까 더 많은 임대료를 지급해야 된다면 이동이 할까 안 할까요? 이사 안 가지요. 이사 안 가는 것을 이동 저하라 씁니다.
이동 저하가 나오면 이사를 간다는 거요, 안 간다는 거요? 이사 안 간다는 거요. 이 반대말은 이동 활발이 놓으면 이사 간다는 거요. 이동 활발이 놓으면 이사 간다는 겁니까? 이사를 간다 이 말이에요. 자, 이사 안 가는 것을 이동 저하라 씁니다. 시험은 뭐로 바꿔놓는다? 이동 활발하다고 바꿔놓습니다. 문제지는. 되겠죠? 만약에 하양에 있던 사람이 유라동 지역으로 직장을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옮길 수 있겠죠. 그러면 직구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겠습니까? 이사 가요? 안 가요? 안 가지요. 그래서 이동이 뭐다? 저하된다. 이 말은 이사를 가지 못한대. 그 이유가 뭐다? 직구하기 어렵고 집을 가니까 더 많은 임료를 지불해야 되니까 이사 안 가고 그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유라동에서 하양까지 출퇴근한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래서 많겠죠. 그러면 여기 도로에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까요? 안 낭비될까요? 낭비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사회적 비용이 증가됩니다. 사회적 비용이 증가된다. 이 말을 쓴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균형 임료보다 높게, 무엇보다 높게? 균형 임료보다 높게 임료를 규제한다면 수요와 공급은 여기에 머물러 있음으로 인하여 초과 공급이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죠? 자, 수요와 공급은 여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니까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규제 의미 자체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 규제는 뭐다? 균형 임료보다 낮게 규제를 해야 됩니다. 높게 규제하면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되겠죠. 자, 읽으면서 중요한 것 체크하겠습니다. 자, 의의에 보겠습니다. 임대료 규제는 동그라미 1번이 있습니다. 자, 둘째째, 균형임보다 낮은 수로 세금률을 설정하여 그 이하로 거래대로 하는 정책이 되겠죠. 자, 2번 봅니다. 임대료 규제가 있다면 자, 균형임보다 높은 경우는 줄 것입니다.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요거를 어떻게 바꿔놨습니까? 초과 공급이 발생하여 임료를 하락시킨다고 살짝 바꿔놓습니다. 자, 그러면 균형임보다 높게 설정하면 초과 공급이 발생하여 임료를 하락하게 한다. 이렇게 바꾸면 맞는 것 같거든요. 찍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럼 규제 하나만 하라는 뜻이겠죠? 자, 그것만 줄 거고. 자, 그러면 그림 밑에 임차인 기준으로 본다면 임료가 균형보다 낮게 규제하면 임차인 수요는 단계로 증가할까 안 할까요? 단계 수요가 증가하겠죠. 자, 그러면 증가하면 당연히 초과 수요가 발생하니까 직구하기 어려워지니까 직구하기 어려우니까 임차인들은 이동 제한입니까? 이동 활발입니까? 이동 제한인데 이거를 이동 활발로 바꿔놓는다고. 이동 제한은 이사 안 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동 활발은 이사 가는 것을 이동 활발이라 쓴다고. 그럼 이 뜻을 알면 금방 맞출 수 있어요. 그죠? 직구하기 어려우니까 이사 안 가는 거예요. 직구하기 쉬우면 이사 갈까 안 갈까요? 가겠죠. 이동 활발은 직구하기 쉬우니까 이사 간다는 뜻이고 이동 제한은 직구하기 어려우니까 이사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이동 제한데 활발로 바꿔가 문제 놓는다고. 되겠죠? 자, 장기로 공급이 줄어듭니다. 공급이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시장 임료도 임료가 낮으니까 임대인 수입이 감소되잖아요. 그럼 임대인 입장으로는 임대는 전환 비용보다 전환한 수익이 더 크다는 이 말은 전환한다 이 말은 뭡니까? 임대료 수익보다 파는 게 수익이 더 크다면 팔아버리겠다 이 뜻이거든요. 누가 임대 사업하겠습니까? 대출 받아가 임대 조금 받아가지고요 이자 주고 나면 남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차라리 이거 파는 게 낫겠죠. 파는 게 낫겠죠. 그래서 계속 팔아버리면 임대주택이 줄어들까 안 줄어들까?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뭐다? 임대주택 공급량은 감소됩니까 안 됩니까? 감소되겠죠. 자, 감소됩니다. 그러나
임대료 규제가 장기화되면 공급 감소 폭이 크게 되니까 장기로 임대에 있는 공급량 감소가 더 탄력적이다. 그래서 단기는 뭐다? 비탄력적, 장기는 탄력적이 됩니다. 되겠죠? 자, 원래 정하게 어쩌면 단기는 공급 감소를 할 수 없으니까 비탄력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공급 감소를 할 수 없으니까 비탄력. 장기는 공급 감소할 수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되므로 자, 장기적으로 뭐가 더 커진다? 초과 수요가 더 커지겠죠. 자, 그러면 임대인들은 투자 안 하겠죠. 만약에 여기 임대주택을 지으면 여러분 불량주택으로 지을까요? 정품으로 지을까요? 불량주택이겠죠. 불량주택으로 지으면 질적 수준이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요? 질적 수준이 저하됩니다. 왜 임대시장에 남아있는 임대인은 왜 불량자재로 임대주택을 짓는가 하면요, 임료가 낮으니까 불량자재로 임대주택을 짓다 보니까 질적 수준이 당연히 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그거를 말하고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질적 수준 제한을 읽어보시면 되고, 자, 시장은 초과 수요 발생합니다. 이거는 초과 공급이 너무 틀린다 했죠? 초과 수요가 발생하겠죠. 자, 그러면 임료를 웃돈 더 받고 하겠죠. 이걸 암시장 형성한다 또는 음성적 거래가 됩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음성적 거래나 암시장이나 같은 말입니다. 이래야 되겠죠. 그래서 셋째 줄에 가니까 음성적으로 돈을 더 많이 지불하겠죠. 똑같은 말입니다. 음성적 지불할 수 없는 집을 구하기도 어려워지겠죠. 그죠? 자, 이런 말이 됩니다. 자, 밑에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떤 형태로 문제가 나온지 보겠습니다. 자, 임대료 규제는 보겠습니다. 임대 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설명 틀린 거 있습니다. 틀린 거 놓으면 뭡니까? 예? 쉬운 문제. 옳은 거 놓으면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합격자는 뭐라 할지언다? 틀린 것을 골라라가 많으면 합격자가 많이 나오고, 옳은 것을 골라라 하면 합격자가 쭉 떨어집니다. 문제 난이도 이것만 바꿔도 완전히 숫자가 확 달라집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하면 틀린 거 4개나 골라야 되거든요. 틀린 거라 하면 한 개만 고르면 끝나잖아. 그죠? 이게 더 쉬운 문제다고요. 자, 그렇겠죠? 자, 1번. 자, 균형 임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높다고 했습니까? 높으면 자, 균형 임료와 공급량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하겠죠? 2번. 자, 균형 임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는 했잖아. 낮은냐 높은냐를 봐야 되겠죠? 낮은 경우 장기로 임대질은 낮아질 수 있겠죠. 자, 3번. 균형 임료보다 임대료가 낮을 경우 되겠습니까? 자, 낮을 때 임대질은 공급이 단기로 비탄력이 됩니까? 탄력입니까? 단기는 아까 비탄력적, 장기는 탄력적으로 발행한다. 요거를 여러 번 바꿔냈다고. 요 문제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단기는 뭡니다? 비탄력적, 단기는 탄력적. 반대로 바꿨습니다. 자, 요거는 그림을 이해해야만 됩니다. 그냥 이해 안 하면 또 헷갈립니다. 단기는 비탄력이니까 단기의 수요가 늘어나도 공급을 감소시킬 수 없습니다. 장기는 어떻겠습니까? 공급을 더 줄일 수 있으니까, 자, 단기는 비탄력이니까 초과 수요가 적고요, 장기는 탄력이니까 초과 수요가 더 커진다 이 말입니다. 두 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바뀌어져 있죠. 그래서 3번 정답이고요. 4번. 균형 임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죠. 임대료 규제는 지속되면 장기로 음성적 거래가 더 많이 발생하겠죠. 음성적 거래가 뭐다? 암시장이라고요. 여기 바라고 장기는 이만큼 음성적 거래가 발생했잖아요. 그림상으로 엄청 크죠. 이 두께가 음성적 거래, 암시장 형성되고요. 5번. 균형 임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입니까? 임대료 규제는 이전의 균형보다 낮아서, 자, 장기가 초과 수요 더 커집니까? 여기 장기가 초과 수요 더 커지나? 빨간색. 단기보다 장기의 초과 수요가 더 커진다. 자, 이 지문도 좀 어려운 문제였네. 지문들이 대충 보니까. 자, 임대료 규제는 몇 년 옵니다? 몇 년 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는 아직 보지 마시고, 분양가 상한제는 어디 놉니까? 공법에서 기출합니다. 만약에 개론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는 것 놓으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몇 번 시험 나왔습니다. 뭐라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게 답으로 많이 떠요. 도시행신할 때 주택법에 나오는데, 그죠? 공법에서 나옵니다. 어디 온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법 쪽에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대충 그냥 넘어가고요. 자, 쭉 넘어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시험 놓으면 임대료 규제하고 똑같다 생각하고 찍어보면 됩니다. 뭐가 똑같다? 임대료 규제하고 똑같이 적용해서 찍으시면 됩니다. 그렇겠죠? 자, 제가 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네가 이거 분양가 상한제 공부 안 하고도 풀 수 있습니다. 왜? 임대료 규제 그대로 적용해서 풀 수 있거든.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한 장 넘겨볼래요? 자, 분양 가격을 시장가격 이하로 규제한다. 똑같잖아. 임대료 규제하고 똑같다고요. 그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이것도 최고가격이 똑같거든요. 자, 수요는 탄력적일수록 뭐예요? 빨간색입니다. 탄력적일수록 추가서 커집니까? 여기 볼라라고. 자, 수요든 공급이든 비탄력과 탄력을 비했을 때 탄력적일수록 추가수가 커진다. 이분도 공급도 탄력적일수록 추가수도 커진다. 탄력은 무조건 뭔가? 추가수도 커진다. 공급이 노든 수요가 노든 관계없다고 장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죠? 요거 빨간색이라고. 탄력적인 수요를 묻든 공급적을 묻든 관계없다고요. 1, 2번 맞고 3번 분양가 상한제를 소형에만 적용하면 소형주택 공급은, 자, 소형만 분양가 상한제 가면 공급이 줄까 안 줄까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면 공급 준다 했잖아. 공급은 뭐다? 위축됩니까? 확대됩니까? 여기 단서가 뭡니까? 소형에만 분양가 상한제 규정한다 했잖아. 상한제 적용하면 공급 줄어야 돼요? 안 줄어야 돼요? 축소되고. 대형은 규제 안 하죠? 반대니까 확대하기 뒤집어졌다고요. 규제 한 쪽은 당연히 축소되고 규제 안 하는 쪽은 뭐다? 확대되겠죠. 그럼 뒤집어졌네. 소형은 축소되고 대형은 확대되겠죠. 그죠? 위축과 확대를 바꾸시면 되겠네. 자, 3번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 규제를 통해서, 자, 주택을 안정시키는 데 목적이 있죠. 이것도 뭐다? 임대료에도 임대료를 안정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은 둘 다 똑같아요. 5번에 분양주택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불법 점유합니까 안 합니까? 자, 이거 상한제 적하면 뭐가 투기꾼들이 막 돌아요. 뭐 돈다? 투기꾼들이.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는 지역에 가보시면 분양가 상한제는 주로 어디 있습니까? 공공택지에 많이 적용합니다. 그죠? 많이 적용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면 분양가 상한제, 그죠? 지역에 내가 분양을 받으면 뭐 청약 경쟁률은 뭐다? 50대 1 이렇게 되거든요. 100대 1 이렇게 돼요. 그죠? 주택법은, 자, 5대 1, 10대 1로 와 있어. 국민주택은 10대 1로 돼 있고 5대 1 이상 또는 10대 1 이렇게 적어놨는데 실제로 5대 1, 10대 1이 안 나와요. 국민주택 경우는 뭐다? 10대 1 이상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주택은 5대 1 이상 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할 수 있다고 주택법에 나와요. 그 숫자 내가 외화할 겁니다. 이런 즉 분양가, 그죠? 상한제 적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5대 1, 10대 1로 오는 게 아니고 50대 1, 100대 1로 온다고. 이런데 청약하러 가면은 피가 1억씩 막 붙는다고. 8천만 1억. 그러면 이 분양가 전매하는 사람들 청약 통장 막 사가지고요, 대리로 입찰하고 이래가지고 피 받고 이렇게 하는 경우 많아요. 옛날에 진짜 많이 했습니다. 이거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규제가 워낙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으니까 좀 하기 힘들어지겠죠. 50%또 뭐다? 전매하면 뭐요? 양도소득세 다 때려버린다고. 옛날에는 이거 하나도 안 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만 좋은 일 시키는 거야. 세금 왕창 걷어가니까. 그렇겠죠. 이런 거 있더라 보시고. 시험은요 2차에서 노니까 1차는 잘 안 노니까 1차는 뭐다? 임대료 규제 쪽으로 포인트를 잡아서 몇 년 출제되니까 무조건 임대료 규제는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몇 년 한 문제 옵니다. 몇 년 뭐다? 여기도 한 문제. 자, 한 문제 찍어줬는 걸 맞춰야 됩니다.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임대료 보조 효과는 별로 중요는 많이 하지 않는데 보조 효과 한번 보겠습니다. 뭐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작년에 임대료 보조 효과가 나왔다고 29에 돼 있네. 보조금 임대료 보조 있죠? 원래 나올 확률은 많이 줄었네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가볍게 보세요.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려놓을 확률이 줄었습니다. 자, 봅니다. 임대료 보조는 잘 사는 사람에게 할까요? 못 사는 사람인데 할까요? 못 사는 사람인데 합니다. 되겠죠? 자, 적급주택입니다. 적급주택이 합니다. 저소득층에 임대료 보조를 해주겠다 이 뜻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잘 사는 사람에게는 임대료 보조 절대 안 하겠죠? 그래서 균형량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공급 한번 보겠습니다. 수요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자, 이 적급주택이 있는데 임료가 50만 원이고 이 동네 100세대가 이렇게 못 사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자, 못 사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했습니까? 잘 사는 사람인데 보조금 안 주겠죠? 뭐를 줍니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보조금 지급해 보겠습니다. 임대료 보조금을 제가 40만 원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40만 한 달에 40만 원 석 보조금을 지급해 보겠습니다. 임대료 보조금이 지급되면 이분이 만약에 월 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50만 원 주택비죠. 50만 원큼 먹고 살아야 되겠죠. 그렇잖아.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 너무 살기 힘드니까 정부에서 40만 원 보조금 지급하면 자기 월급 받는 100만 원과 보조금 40만 원 합치면 소득이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소득이 늘어난 효과를 소득 효과라 씁니다. 이건 뭐다? 소득 효과라 씁니다. 소득 효과와 소득 증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건 소득 효과입니까? 소득 증가입니까? 소득 효과입니다. 자, 이거는 소득 효과란 말을 씁니다. 소득 증가라고 책들이 우리 수험서들은 많이 적어놨거든. 틀린 지문이고 소득 효과가 되겠죠. 소득이 늘어난 효과가 되겠죠. 140만 늘어난 효과가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수요가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자, 보조금 지급되니까 누가 늘었습니까? 저가주택의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누가 늘었다?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되겠죠. 자, 증가되니까 추가 수요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뭐가 발생한다? 추가 수요가 발생하겠죠. 추가 수요가 발생하니까 임대료 올라가요. 얼마까지 올라갔는가 하면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까지 오는가? 88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임대료가. 자, 그러면 50만 원 하던 임대료가 저가주택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88만 원까지 임대료가 이만큼이나 상승하니까 기존 임대인들은 뭡니까? 기존 임대인은 올라가는 말 있죠? 38만 올라갔죠? 38만이 더 올라갔네. 임대인들은 여기만큼 초과라는 이윤이 발생하므로, 자, 단기는 누구에게 혜택이 거의 돌았습니까? 임대인에게 혜택이 거의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되겠죠? 자, 단기적으로 저가주택의 임료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이 고가라는 주택이 있었습니다. 어떤 주택? 고가라는 주택이죠. 이 신규주택을 고급주택이라 쓰겠습니다. 이 신규라는 주택이 있었는데 이 신규주택이 하향여가가 됩니다. 언제까지 하향여가가 되는가 하면 추가 이윤이 없어질 때까지 하향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하향여가는 언제까지 된다? 추가이윤이 없어질 때까지 하향여가 되겠죠. 계속 하향여가 되면, 자, 저가주택 공급이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늘어나겠죠. 이만큼 공급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늘어나서 얼마까지 는다? 150세대까지 이 동네가 늘었어요. 됐습니까? 그죠? 자, 늘어나니까, 자,
장기적으로 저가주택 공급은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저가주택 공급은 늘어났겠죠. 늘어났잖아. 이만큼 늘어났잖아. 저가주택의 양은 증가했어요, 안 했어요? 증가했습니다. 그죠? 증가했겠죠? 그러면 자, 장기는 누구에게 모두 혜택 돌아갔어요? 임차인에게 모든 혜택이 돌아간다 라고 말을 쓸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자, 책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밑으로 보면 단기 효과 하나로 갑니다. 3번 봅니다. 위에 건 안 보셔도 됩니다. 현금 보도 있고 뭐 가격 보조도 있고 이런 말인데 위에 거 한번 읽어드릴까요? 별 중요하진 않는데, 소비자 보조 방식과 공급자 보조 방식 두 가지 있는데요. 그죠? 자, 임대료 보조 정책은 일정 수준 이하 저소득층 임대료 일부를 전부를 그죠? 보조하거나 과세 소득을 공제하는 제도인데, 자, 소득 보조도 있고 가격 보조도 있습니다. 무슨 보조 있다? 소득 보조도 있고 가격 보조도 있습니다. 소득 보조 안에 자, 현물 보조 넣으면 됩니다. 바우처 제도,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쿠폰으로 줄 수도 있어요. 내가 여기에 40만 원 보조금 지급할 때, 자, 대구시에서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쿠폰으로 줄 수 있습니까? 쿠폰으로 주는 걸 바우처 제도라 씁니다. 뭐로 주는 걸? 쿠폰. 40만짜리 쿠폰 주면 이 40만짜리 쿠폰을 가지고 뭐다? 임대인 주면 돼요. 임대인이마다 그 쿠폰 받아가 뭐다? 지자체가 돈은 현금 바꾸면 돼요. 뭔 말 하겠죠? 바우처 제도는 뭡니까? 쿠폰으로 주는 거예요. 상품권처럼 쿠폰이 있습니다. 요즘 전통시장 가면 뭐 있습니까? 시장 상품권 발행하죠. 이거 악용한다고 인터넷 많이 떴던데, 지금 10% 할인하니까 50만 원까지 하니까, 그죠? 이걸 사가와가 상점하시는 분들이, 그죠? 친인척 명의로 뭐 아들 명의로 사가와가지고 뭐다? 이거, 그죠? 500만 원 사면 뭐다? 50만 원 남잖아. 현금으로 바꾸면. 예? 사업자 등록증 있는 사람은 갖고 가면 현금 그대로 주거든요. 상품만 가지고 현금 그대로 주거든요. 가만지고 푸는 거잖아. 예? 이제 50만으로 상량주 요 1월 달부터. 예. 예. 그래서 한 사람이 뭐 한 달에 50만 원까지 살 수 있도록 요번 달에 바뀌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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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번 달부터 바뀌었어. 50만 원. 그죠? 그럼 뭡니까? 10% 사기 샀다가 금방 들고 가면 뭐다? 10% 버리는 겁니다. 이 쿠폰으로 주잖아. 이걸 무슨 제도? 바우처 제도라 쓴다고. 그럼 여기도 보조금을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뭐다? 임대료 쿠폰으로 준다. 상품권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쿠폰으로 주는 거. 이걸 바우처 제도라 쓰는 거예요. 특별한 용어 아니에요. 주는 방식 현금 주느냐 쿠폰 주느냐 이 바뀔 뿐이겠죠. 되겠죠. 가격 보조는 뭡니까? 임차인이 주는 게 아니고 임대인이 주는 거예요. 임대인이 주면 뭐다? 내가 임대 사업하잖아? 그럼 임대인에게 보조금을 주면 임대인 입장은 뭐다? 임료를 낮추어 주는 거야. 원래 50만 원 받아야 되는 걸 보조금 받았잖아? 그럼 40만 원 받는 10만 원 보조금 받으면 40만 원 임대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우리가 가격 보조. 가격 보조 뭐를 맞춘다? 임료를 공급자에 주니까 낮추고, 현금 보조와 바우처는 뭐다? 임차인에게 주니까 현금 주면 현금 보조가 되고 쿠폰 주면 바우처 제도, 이 말이에요. 특별한 용어는 아니고 이런 게 있더라만 보세요. 자, 현금 보조 주면 현금 지 멋대로 쓰면 되겠죠. 효용이 늘어납니까? 현금 효용이 늘어나겠죠. 임대료 쓰든지 다른 데 쓰든지 관계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걸 가격 보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임대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주잖아. 임대 사업하는 사람에게. 자, 주택 소비는 늘어날 겁니다. 왜? 상대적 임료를 낮추어 주므로. 소비 측면은 뭐다? 가격 보조가 유리하고, 효용 측면은 소득 보조가 유리하다. 이런 말을 쓰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 있고요. 자, 밑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대료 효과는 단기는
임대로 보는 저소득적 실질소득이 증가했습니까? 실질소득이 늘어났죠. 자, 그러면 저소득에 이 소득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보니까 기존 공급자가 초과인이 발생했습니까? 기존 공급자가 뭐다? 임대인이 그만큼 초과인이 발생한다. 자, 장기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초과인이 발생하니까 자, 장기로 저가주택 공급이 늘어나는데 뭐 어디 간다? 고가주택이 하향여가대가 늘어났습니다. 그죠? 하향여가로 늘어났습니다. 자, 언제까지 하향여가로 늘어날까요? 초과 이윤이 없어질 때까지 늘어나니까 임료가 원래 상태까지 복귀가 된다는 겁니까? 어떤 경우? 비용 일정 산업인 경우 이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자, 읽어보세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그 정도만 보시고 자, 한 장 넘겨봅니다. 제가 넘기면 중요 기출문제 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풀어주는 목적은 여러분과 이해하라고 풀어주는 게고, 아, 이렇게 문제 나온다 모습 보여주려 했습니다. 이거 풀어서 못 풀어도 됩니다. 자, 1월 2월은 뭐다? 책하고 인사하는 거고요. 자리에 앉는 연습한다 생각하고 앉아있어요. 3월 가면 두 번째 들으면 뭡니까? 한 번 들었던 걸 다시 들으면 확 달라집니다. 자, 임대료 보조 정책은 틀린 것을 알았죠? 저소득층의 정부 임대료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까? 일부 하든 전부 하든 관계없잖아. 만약에 여기 임대료가 50만 원 같으면 50만 원 다 보조할 수도 있고 일부 40만 원 보조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저소득 임대료 50만 원이잖아. 50만 원 다 보조하면 전부 보조하고 40만 원 보조하면 일부 보조됐다 이 말이에요. 2번, 저소득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왔다. 이걸 소득 효과라 씁니다. 3번,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임대주택의 수요는 늘어나겠죠. 저가주택 수요가 늘어나고. 4번,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임대 공급은 여기 볼래요? 여기 볼래요? 공급이 감소했어요, 증가했어요? 여기 보라고요. 100세대에서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하니까 하향여가 돼가지고 공급이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늘어났죠. 임대료 보조는 저가주택 공급량이 늘어난다고요. 임대료 규제하고 헷갈리지 말라고요. 임대료 보조해 준다 했잖아. 보조해 주니까 저가주택 수요가 늘어나니까 하향여가로 공급도 늘어난다고요. 이건 증가입니다. 감소가 아니고. 그림을 조금 기억해둬야 기억이 오래 갑니다. 감소 아닙니다. 증가입니다. 이거 틀렸네. 이거 찾습니다. 자, 4번 왜 틀렸는지 알겠죠? 자, 5번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 정책 중에 하나입니까? 그죠? 자, 시작 정책 개입인데 보조금은 어디에다 갑니까? 직접 개입입니까? 간접 개입입니까? 간접 개입의 방법이 보조금입니다. 되겠죠? 자, 봤고요. 여가현상이란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가현상. 여가현상은 어떤 걸 여가현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가현상 되겠죠? 자, 여가현상은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저 시기 맞아요?